방금 양 풀리는 거 보이더만 60번에 자, 28번만 합시다. 내가 28번 문제 보니까 한번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보자. 자, 9쪽이야. 그러니까 9쪽이 28번. 자, 이거는 뭐냐면 좌표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좌표랑 바로 둔각삼각형이야. 왜냐 둔각삼각형이 될 보장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아,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나는 데가요.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바로 뭐죠? 참과 거짓 중에 참인 거예요. 조건. 둔각삼각형이 참이 된다. 바로 긴 거의 제곱이라고 하죠. 긴 변의 제곱이 뭐 해야 돼요? 짧은 거의 제곱보다 짤제곱이요. 감사합니다. 길다. 더 커야 둔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걸로 풀어봅시다. 자, 얘들아 지금 문제 보니까 자, 거기 책에서 A가 A, -1, B가 8,3, C가 2,1.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디 방향이 90도 넘어야 돼? A 방향이야. 각 A가 90도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 A에 될 수 있는 범위를 적으래요. 여기 근데 괄호 열고 A는 -4가 아니라고 써있어요. 가봅시다. 첫 번째. 그럼 일단 뭐 하자? 정확하게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좌표평면에 그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해버릴게. 오케이? 뭐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되겠어. 오케이? 삼각형. 마치 A, 마치 B, 마치 C인데 여기 A가 90도보다 커야 돼. 오케이?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뭐 해야 돼? 누가 가장 긴 변이겠어? 된다고 치면 가장 긴 변의 보고 여기겠죠? BC. 그쵸? 선분 BC 따라서 이 길이가 가장 긴 쪽이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쪽이에요. 쌍지에서 쓸게요. 쌍지에서.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가져오자. 근데 그거를 제곱할 거야. 얘들아 긴 변의 제곱은 BC를 바라보면서 해. 그럼 BC를 바라보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써봐. 어떻게 돼? BC BC 루트 차이의 제곱 차이의 제곱. 그러면 36 더하기 4니까 40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제곱시키면 긴 변의 제곱이에요. 일단 획득. 자, 그 다음은 다음 거 A, B를 할까요? 그럼 A, B는 일단 길이를 재면은 A와 B를 바라보면서 거리 공식 쓰면 돼요. 루트. 오케이? A-8의 제곱수 상수 Y좌표끼리 차이하면 16일까요? 자영 암산대장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은 AC. 그럼 AC의 길이도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자, 이건 AC니까 끝과 끝. 끝과 끝을 보면은 자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네. 그치? 그걸 제곱해 버리자. 오케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 세 개의 수를 올려 넣어야 돼. 어디다가 올려놓을 거야? 여기다가 올려놓자. 그쪽 공식에다 올려놓으면 되겠다. 따라서 긴 변의 제곱이 40인데 크다 짝대기 벌어지게. 그렇습니까? 얘들의 합. 오케이? 뭐 어떻게 되죠?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전개 더하기요 2a 제곱. 감사합니다. 여기 -16a가 나오는데 여기는 -4a가 나오겠지. 그거의 덧셈이니까 -20a. 64 더하기 16은 일단 64 더하기 16은 80인데 그치? 여기는 더하면 4 더하기 4 8. 그거다 올리면 되니까 암산되니 88 되니. 오케이? 그치? 베이식을 풀면 더 나올 것 같죠? 정리해볼까요? 자, 한쪽으로 몰빵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a 제곱 빼기 10의 2 플러스 48. 40 넘어왔으니까요. 작다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다 왔어요. 마지막까지 다 맞겠죠? 저희 끝까지 풀자. 양변을 이거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4가 0 작다. 인수분해 될까요? 4, 6의 마마. 자, 인수분해가 되는 a라서 작다를 풀면은 2차 분식. 작을 땐 사이값이야. 따라서 4랑 6 작다. 됐습니까? 답이에요. 그래서 요게 A에 들어갈 부등호 방입니다. 제곱했을 때 크다. 짧은 거의 제곱보다. 좋습니다. 쭉 넘어가서 2단원으로 넘어가면 2단원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와요.
그래, 이 단어는 직선의 방정식. 여러 공식들이 있죠.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네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가지. 기울기를 줄 때 기울기랑 y를 줘. 두 번째는 기울기와 한 점. 세 번째는 두 점. 네 번째는 절편절편. 절편절편을 두 개 주면 x절편, y절편. 그 공식이 있었죠. 그 다음은 평행할 조건과 일치할 조건, 수직일 조건 이런 것들이 위치관계랑 점과직선 거리 공식이 일단 18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모르겠던 분들은 복습으로 읽어보시고 18쪽 한번 살펴보시면 공식의 나열을 한번 머릿속으로 감상을 한 다음에 다 외우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쭉 넘어가시면 B단계부터가 20쪽부터 쭉 나옵니다. 20쪽부터 27쪽까지 질문하세요. 오답이 안 되는 또는 고민했는데 여러 번에 바뀐 거. 백 131이요. 또 질문. 저한테 경기에서 방식을 쓰면 잘 들고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 161. 161. 또 139. 139. 유리도 질문할 때 아니 오답이 있어서 그 오답은 했지만 기억까지 나는지까지 모르면 돼요. 그냥 세모표 돼 있다고 이들 무슨 수학을 무슨 색칠하기처럼 세모표 했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근데 다시 풀었을 때도 맞출 수 있어야 진정한 세모인 거야. 진정한 세모. 한 몇 분 고민해봤을 때 저렇게 풀 수 없지 하는 게 떠오르면은 또 좀 감은 나요. 근데 그때 그냥 설명만 듣고 이게 붙였으면 다시 증명하면 돼요. 147번. 좋아요. 이런 것들 보고 안단 말이에요.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154. 아까보다 좀 많네. 아이, 진짜 생기나? 자, 여기까지 봅시다. 해보자. 131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일단 무슨 문제가 나왔을까? 131번은 자, 일단 유형 9번에서 파생된 거예요. 9번에서 파생된 문제 맨 아래 겁니다. 바로 위치 관계, 평행과 수직입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얘들아 이거 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것이야 얘가 상대방과 평행하다. x 플러스 b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과 평행하고 필요한 단어만 쓸게. 평행. 자, 그 다음은 직선 얘가 다시 한번 다음 거 a 플러스 1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y 더하기 1은 0과 수직이다. 수직. 그때 a, b를 구하고 제곱하라. 마지막은 제곱이야. 믿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처음 게 상대방들과 들이야 두 개. 평행하면 수직이야. 그렇습니까? 일단 평행부터 따져볼까요?
자, 평행이 보장되는 이 방법이 뭐였죠? 자, 평행의 보장은 두 가지 법칙이 있어. 첫 번째, 일반형으로 푼다. 또는 표준형으로 만들고 푼다. 뭘로 할까, 도율아? 평행하긴 할 건데 그 기준. 표준형으로 만들고 풀래? 일반형 자체로 그냥 두고 풀래? 둘 다 알긴 알아? 그럼 해보자. 우리는 근데 고수니까 일반형으로 풀게. 일반형. 그럼 얘들아, 일반형에서 평행의 보장법이 뭐예요? 네. 상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상수함만 달라? 걔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나눈 수가 일정해야 되겠죠? 얘들아, 여기 x 앞에 놓인 수랑 x 앞에 놓인 수를 비하면 혹시 1분의 1로 보이세요? x 앞에 놓인 수 1분의 1일까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y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나눴을 때 일정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2거분의 10. 그러면 b-2분의 -a 맞니? 그치? 서로 같아지면 평행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식을 두고 정리정돈 해보자. 1분의 1이 얘라는 건 얘랑 똑같은 소리죠. 그럼 -a가 b-2가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쓸게요. 평행.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다음 거와 직각을 이룬다. 자, 직각이야. 법규. 자, 수직. 자, 수직 기호로 쓰면 이거 수직이 된다는 건 뭐였죠? 수직이 보장되는 공식. 뭐였죠? 뭐였죠? 수직이요. 이제 저거보다 저거분의 저거가 아니에요. 분해가 아닙니다. 뭐 분해라고 하셨는데 저는 듣자마자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수직은 일반형일 때 뭐였냐면 저도 이렇게 써요. 곱곱 더. 곱곱 더. 곱하고 더했더니 0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수직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곱곱 더예요. 오케이? 해보자. x 앞에 끼리 뭐하자? 곱하기요. y 앞에 끼리 곱하기 하면 돼요. 근데 그럼 곱하기 하면 이렇게랑 곱하기 이거와 이거 곱하기니까 알겠죠? 분배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거에 더한 게 0이 된다가 수직의 판별법이야. 괜찮습니까? 알아보고 있니? 이 식을 정리만 해줄까?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은 a, b를 만나면 마이너스 2하면 0이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우리 여기 a가 사라져요. 그럼 나와 있는 것만 적으면 a,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식을 정리할 수 있어. 괜찮니?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아냈었고 그럼 알아낸 거랑 이거 이용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마지막은 연립해서 푸세요. 안 할게요. 이거는 이해됐어? 나는 흐름이 중요해서 생각해요. 끝까지 푸는 거 할 수 있잖아. 해보시면 저 답지 볼게요. 네. 설마 이거 연립했을 때 답이 더럽게 나오나? 연립했을 때 답이 더럽게 나오나? A, B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렇지 않니? 쌤 말 이해돼? 연립했을 때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써야 될 것 같아. 곱셈공식 변형 써야 돼. 일단 해보자. 그럼 얘들아 일단 시행착오로 이거 대입해보면 식이 더럽게 나오나요? 자, 그럼 A, B가 마이너스 1인 거랑 A는 마비 플러스 2니까 만약 여기다가 이거 대입 곱쓰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비 플러스 2에 B는 마이너스 1이고 식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라는 숫자 이렇게 나오네. 뭐야? 응이네. 그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는 뭐 하는 게 목표야? 구하시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거는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보자. 얘는 합의 제곱에서 2배를 곱해서 뺀다 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얘는 알고 있나요? 얘 알고 있죠. 이거 넘기면은 A 더하기 B는 2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몇이야? 4 플러스 2여서 대입하시면 돼요. 평행이 된다랑 수직이 된다. 각각의 공식들부터 머릿속에서 정리하세요. 오케이?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지만 이거 안 할 건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통해서 뭘 하냐? 이제 이별할 거긴 한데 마지막에 잘 보내주는 거지. 유종의 미라는 표현을 잘 보내주자.
공식 때문에 머릿속에 알고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어차피 고이 그 대수고 배울 때도 가끔씩 나와요. 대수라는 과목 뭐 배우는지 잠깐 맛보기 해볼까요? 뭐 배울까요? 수죠, 대수. 그 수를 문자로 간략하게 맛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들어보세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몇입니까? 네, 잘했어요. 여러분들은 좀 지시네. 네모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3.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찾으세요. 이런 게 이제 대수입니다. 2를 몇 제곱해야 뭐가 될까요? 2를 몇 제곱해야 뭐가 될까요가 이제부터 너희 머릿속을 괴롭힙니다. 없을 것 같지만 인정해야 돼. 그냥 된다고 쳐야 돼. 몇 제곱해야 뭐가 될까? 아니 2번 곱했을 때가 4였잖아요 쌤. 3번일 때가 8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값 아니니까 한 2.1제곱도 해보고 2.2제곱도 해보고 하다 보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수학자들의 욕심이 생겼어요. 있겠지. 2.1, 2.4, 2.5 그런 걸 계산하면 있을 거 아니야 라는 그 자연스러운 연장, 확장을 하는 겁니다. 지수의 확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이런 네모에 들어갈 수를 약속하자예요. 바로 곧 배웁니다. 로그라고 부릅니다. LOG 로그 2의 5만큼의 수를. 자, 밑과 진수라고 부를 건데 요 작은 수랑 큰 수는 로그의 표기 대각은 그 밑에 놓인 수랑 그 얻어진 결과 5라는 수를 차례대로 붙이면 그냥 로그 2의 5라고 부르고 몇인지 몰라요.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있다라고 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야 3에 별 제곱했을 때 25 몇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별을 나타낼 수 있어요. 로그 쓰면서 여기랑 여기 섞어주시면 됩니다. 밑과 결과 3에 25라고 읽기로 약속을 합니다. 로그 3에 25 로그 3에 25다 라고 읽을 거예요. 몇인지는 컴퓨터가 보여주긴 하는데 저희는 일단 있어라고만 받아줍니다. 한 2점 몇몇이겠죠? 2점 몇몇일 거는 이해돼요? 왜냐면 3번 해야 27이니까 2제곱 하면 되니까 이해됐어? 2점 몇몇 정도 되는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소수예요. 좋습니다. 또 뭐 배울까? 자, 여러분들은 대답에서 갑자기 직각상이 등장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타, 여기 주로 일반적으로 x를 많이 구했을 거예요. 그때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인 삼각형의 기준에 대한 사인, 기준에 대한 코사인.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 머릿속에 조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인 x 먼저 읽어주세요. 몇이죠? A분의 같은 다 사인 x. 네, C분의로 해야 돼. C분의야 이렇게 가야 되는 C분의 A. 그러니까 있었어요 중상이야기. 코사인 x는 C분의 B. 탄젠트 x는 밑변 분의 높이로 약속을 했던 게 중상이야기 수학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약속했지만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수학자 입장에서. 아니 이런 것만 배우면은 재미가 없죠. 왜? 직각삼각형의 이 각도가 예각일 때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도를 벌리다 보면은 90도 넘기면 어쩌라고? 어떡하고? 왜 예각일 때만 배울 수 있냐? 그런 걸 수학자들은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쌤, 예각일 때만 그림이 잘 그려지죠. 하지만 둔각일 때도, 둔각을 넘길 때도 모든 각도마다 삼각비를 연장하고 싶어, 그리고 싶어요. 오케이? 이게 뭘까? 이건 중학교 거. 다음 주부터 배울 이상한 거 삼각함수. 참고로 얘들아, 이건 삼각비라고 합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삼각함수는 이겁니다. 각도가 뭐든지 간에 다 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지금 얘는 예각일 때만 되니까 갑자기 평면을 상상해보자. 좌표평면이야. 여기는 모든 점들이 놓여있어. 근데 이 모든 점 중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인 원을 그려보자. 컴퍼스로 1만큼 돌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을 그려놓고 뭐 할 거냐면 듣고 있니? X축으로부터 시계 도는 방향의 반대. 시계 도는 방향의 이 반대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X축으로부터 우리가 반직선을 그리면 이 반직선이야. 화살표 방향이 있다. 반직선이 있는데 그 반직선이 원과 닿는 지점이 있겠죠. 선과 선의 교점, 여기 점 있겠죠. 그리고 이 선이 이루는 각은 그냥 각도기로 재면 어떤 각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선과 선이 있을 때 그때 이 교점으로부터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 이때 직각삼각 모양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여기 근데 몇 자리야 지금?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이것도 1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점의 위치, 이 선과 선에 만나는 점의 위치가 x, x 말고 a, b라고 준다면 오케이? 결국 어떻게 돼요? sin x, cosine x, 탄젠트 x를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복사하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의 높이 하면은 각각 순서가 어떻게 돼요? 1분의 1죠. 아싸 1분의 1이야. 왜냐면 이게 빗변의 길이 1이거든요. 반지름 1자리라서 1분의 이게 사인인데 사인. 근데 얘는 이 점에 x좌표랑 y좌표 중에 y좌표가 길이니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약분하면 b. 코사인 x는요? a겠죠. 1분의 a니까 이렇게 코사인.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게 지금은 a 칸이고 얘가 b 칸이에요. a, b니까 a분의 b가 탄젠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설명한 방법이 정말 좋은 게 나는 지금 이 선을 구했어. 하지만 이 원을 유지하면서요. 원을 유지해. 각도를 늘려. 각도를 늘려요. 그러면 이 x축으로부터 시계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 즉 이렇게 돌았을 때 요 각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120도, 150도 각 x. 그러면 이 x가 가지는 삼각비를 읽고 싶어. 아까는 요만큼이었고 이제 많이 벌린 거예요. 많이 벌렸을 때 삼각비는 이 공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뭐 하면 될까? 원과 선이 만나는 곳이 있잖아. 원과 선이 만나는 곳, 여기 점 있죠. 점의 좌표 보여요? 얘를 다시 a, b라고 잡았을 때 그 점의 위치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x의 반대쪽으로 한다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니까 sin x, cosine x, 탄젠트 x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됐습니까? 결국 뭐냐? 결론 이거예요. 예각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둔각일 때도 삼각비를 읽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차이점이 뭐겠어? 예각과 차이점 바로 부호가 생기겠죠. 부호가 생겨요. 부호. 왜냐면 여기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음수 콤마 양수가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 콤마 양수야. 근데 우리는 이제 약속상 1분의 a, 1분의 b, 1분의 a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때는 길이를 읽으면 음의 길이로 읽어주시면 삼각비가 잘 결정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진짜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오케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해석할 사각함수라는 개념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런 거 왜 배웠나 싶죠? 재밌지 않나요? 아니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연장하니까 난 그때 재밌던데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자면서 정말로 수학자들은 리스펙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숫자가 왜 발명했지라고 욕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숫자가 누가 만든 거야? 피타고라스 나와 하면서 막 그대부신 나와 하면서 수학자들 욕하시는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적용했을까라는 그 리스펙트를 많이 했거든요. 이해되나요? 제 말이 공감이 안 되죠? 왜요? 너희들은 겸손함이 부족해서 그래. 겸손함. 내가 아는 게 최고겠지라고 하시는데 나보다 위에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냥 신기해요. 131번 했죠? 135번입니다. 135번 상중짜리고 얘들아 135번은 바로 제목은 이거야.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수선의 발은 어떻게 구할까? 수선의 발의 정의 뭐야? 직선이 있고 직선 바깥점이 있어. 다시 한번 직선과 바깥점. 그때 바깥점에서 직선을 마주 보면서
직각으로 내린 이 점의 위치를 점의 발이라고 부르죠. 점의 발, 수선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수선의 발은 어떻게 볼까요? 바깥쪽인데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바깥쪽인데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일단 힌트를 드리면 원래 직선과 바깥점과 이 수세발을 걸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얘를 연장해야 돼요. 자, 연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뭐 할 거냐면 그 점을 구하지 말고 이 점과 선을 직각으로 그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오케이? 수선의 발은 뭐 하자? 직선끼리 연립해서 구한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얘들아, 첫 번째 적용 수식 어떻게 돼 있어? 이거요. 한번 그릴게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9는 빵. 오케이? 이거의 바깥점은요? 6과 11인가요? 감사합니다. 6,11. 자, 근데 우린 희망이 뭐야? 얘에서 이 선이 될 때까지, 점이 선에 닿을 때까지 닿는 이 점의 위치를 구하래. 됐습니까? 그럼 뭐 하자? 이 논리를 써야 돼. 수직인 선 긋고 교점 연립할 겁니다. 해봅시다. 첫 번째 얘들아, 그러면 일단은 요거 자로 연결해보자. 자로 연결해봐. 그럼 어떻게 돼? 연결돼 있네. 쭉 연장하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 직선을 바라봤을 때 직선에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기울기냐 점이냐. 기울기냐 점이냐 중에 이 직선은 둘 중에 뭘 알 수 있지? 첫 번째, 지나는 점은 알 수 있죠. 어디를 지나나요? 여기 지나겠죠. 6,11을 감수합니다 하면 돼요. 자, 지나는 점 획득했어. 자, 그 다음 기울기가 혹시 있나를 문제랑 대화해야 돼. 직선은 고유 건우,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자, 직선의 고유 건우, 기울기 주어져 있나요? 아, 좋아요. 얘는 모르지만 반대 건 알죠. 괜찮습니까? 요 자식의 기울기 몇이야? 기라고 부를게요. 기울기. 이거 이항하고 나누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일까요? 잘하고 있다. 자, 근데 그 직선에 수직이 되는 선, 수직 기울기야. 수직 기울기는 공식이가 있죠. 수직 기울기의 공식 뭐예요? 기울기에 역수시키고 주로 바꾸면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3일까요? 끝난 거 맞습니까? 왜? 점과 기울기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식 세워보자. 식. 자, y는야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좌표 6 더하기 11 전기까지 해주면 y는 3x 빼기 18 플러스 11 아니 18 플러스 11 맞힌가요? 자, 그러면 이때 얻어진 식과 이때 얻어진 문제에서 준 식을 연립하면 교점이 어딘지 나옵니다. 그래서 연립해보자. 자, 연립 이거와 저거예요. 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내가 뒷부분은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오케이? 푸는 과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끝까지 풀어준 건 여러분들이 욕하는 겁니다. 비약절,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 좋아요. 139. 뭔 말이야, 얘들아?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을 한 점에서 만난다.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자, 문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139번.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는 게 알려져 있어. 그건 알려져 있어. 그럼 그 어디 이게? 문제 말투 이해되나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어디일까를 구하래. 뭘까요? 뭘까요? 삼각형의 변의 여섯 글자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의 극점.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는 듣자마자 뭔가 있었는데 하면서 발작이 나와요. 발작. 중2 1학기 수학 1년 전입니다. 1, 2월 저 5회. 자, 수직 이등분선의 극점 뭐죠? 맞습니다. 입 모양을 알려주시면 좋아하는데 뭐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 건 뭐랑 같은 말이었더라 하면서 그 바이스라는 거죠. 뭐였죠? 삼각형의 땡땡을 구한다. 아니 맨날 수직 이등분선 작동하는 거 귀찮다고. 아 귀찮아. 아,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거 왜 이렇게 귀찮지 하는 거야. 여기에 변을 쪼개고 나서 수직으로 그으면 만나는 거 알겠는데 그게 뭐랑 같은 말이었는지를 번역하자고. 뭐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같은 말. 딱 두 글자예요. 점이잖아요. 점. 어떤 점일까요? 어떤 점의 이름. 너 오래 걸려서 아직 그 말을. 자 질문. 내심이요? 까비. 도전은 좋았습니다. 외심입니다. 참고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계 이등분선이 내심이에요.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요게 내심이랑 일치하는 말이고 얘는 외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외심을 구하라는 소리로 보시면 되고 외심은 또 어떻게 구할까? 그 다음 외심 어떻게 구하죠? 외심의 특징을 비교해봐. 외심은 어떤 특징이 있어? 원의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해야 되겠죠. 반지름으로 일정해야 되겠지. 따라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얘를 몰라로 잡은 다음에 거리가 같겠지 하시면 즉 외접원의 중심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외심 공식을 쓰면 됩니다. 오케이? 거리가 같다를 3번 쓰면 돼요. 그럼 이건 너희가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이다. 그치 이건 많이 풀었잖아. 외심은 쉽게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 세 문제 하고 쉬자. 147 25쪽이 맨 아래 거야. 25쪽이 맨 아래 147. 얘들아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했을 때 FK의 최대 값입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의 최대값이야. 자, 문장을 끊어서 읽으면 점과 직선의 거리. 원점과 x 더하기 3y 빼기 4 괄호 열고 k야. 괄호 열고 2x 플러스 y는 제로. 그쵸? 그럼 얘들아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믿었습니까? 물론 그래프를 정확히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됩니다. 얘들아 원점은 좌표로 읽으면 명확한 거 아닐까요? 좋아요. 얘는 직선이에요. 직선. 자 근데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우린 뭐라고 불렀지? 거리를 소문자 d라고 쓰고 계산법이 있었어요. 자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이름까지 있어.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뭐였지? 일단 단계별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직선을 먼저 바라보면서 일반형으로 만든다. 이거 일반형 아니에요. 이거 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 만들어줘야 돼요. 일반형 정리하세요. 그다음 x는 x끼리, y는 y끼리 내림차순 정리하면 1-2kx, 3-ky는 0이 되죠. 자, 여기 상수가 없니? 미안해, 여기 빼기 4겠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제가 오타를 줬습니다. 내림차순 정리했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점과 직선 거리 공식을 사용하자. 뭐였죠? 일반형에서 거리 공식. 뭔데? 루트 쓰면서 그 A제곱 B제곱 그걸 앞에 있는 수들의 제곱제곱이요. 좋아요. 개수들의 제곱하면은 이거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분자는 뭐였지? 대입하듯이 절대값. 대입하듯이. 원래 대입하면 안 되는데 영영을 몰래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은 사라지면서 마사가 된다는 거 알아요.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죠? 루트 안쪽과 분자를 정리해보자. 자, 분모 먼저. 이거 정리하세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5K제곱. 암산되지? 또? 한 70K. 난 똑같은 암산되네. 3일제곱보다 1회제곱. 분의 4야. 그치? 자, 근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그게 거리인데
거리를 소개하고 보니까 얘인데 얘가 최대가 될 때 최소인가요? 아 최소값이네. 왜? 최소값을 구하래. 오케이? 최대값. 최대값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거의 최대값이요? 아 말되네. 맞네.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분자가 일정한데 K가 팔딱팔딱 움직이면 이게 거리가 나올 텐데 우리는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 입장에서는 최소가 돼야 되겠죠. 이랬어요. 왜냐면 4니까 얘는 4. 자 그러면 분모는 정리해 줄게요. 자 이게 최소가 되는 방법은 2차식의 최소값. 2차식의 최소값이니까 표준형으로 해보자. 표준형 어떻게 해? 5로 묶는다. 5로 묶자. 5로 묶으면 K제곱 빼기 2K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자. 몇이야? 1 빼기 1 뺀 부분만 곱하면서 뒤로 내보내면 바로 뒤쪽으로 내보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5에 K-1의 제곱에다가 루트 좀 길어요. 플러스 5가 되겠죠. 분의 4 오케이? 이게 곱하면서 나가야 되죠. 많이 곱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얘가 빵이를 뜰 때는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을 때 그럼 몇이야? 1을 넣어서 바라보면은 루트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정답은 5분의 4겠고 거리 공식을 복습하자가 이 문제의 교훈인 거야. 자, 그 다음에 194번.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은 잘 활용됩니다. 왜냐면 밑변과 높이 중에 높이를 구해주니까. 다시 한번 삼각형의 그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은 높이를 구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 노란색 색칠된 부분에 넓이를 구해보자. 자, 그쵸? 여기에 선이 지나가는 거 보여요? 선.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이 있고요. 여기 4,1이 있습니다. 라지 A.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점도 점으로 찍으면 홀로 됩니다. 여기요. 이 넓이를 구하래. 참고로 이 직선의 이름은 x 빼기 4y 플러스 12는 0입니다. 이거의 이름이 이 식이에요. 봅시다. 어떻게 넓이를 잴까? 원점이랑.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거. 이거 얘들아 P가 움직이는 점이어도 답은 똑같아요. 왜일까? 평행하다는 느낌이니까. 하지만 자, 평행한 선은 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일정하죠? 그렇습니까? 따라서 뭐 할 거냐면 P를 그냥 여기 있다고 치고 P를 안 구할 거예요. 있지만 구하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왜죠? 우리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삼각형의 높이만 구할 수 있다면 이 높이만 구할 수 있다면 넓이는 그냥 곱하면 끝이잖아. 그치? 자, 근데 높이 구할 수 있을까요? 쌤, 여기 P 안 구하고 높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직선 바로 입장의 차이를 받자. 여기서 넓이를 높이 준다는 건 살짝 밀면은 여기를 구해도 되는 거죠. 다시 어차피 여기에 높이를 잰다는 게 밀면 원점으로 착각을 하면 여기서 이 직선을 바라보면서 거리를 재면 되겠죠. 평행하니까요. 오케이? 그림이 좀 무색했지만 이해됐어요? 따라서 일단 밑변의 길이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자, 밑변 몇이에요? 지금 여기가 밑변이야. 3분 5a.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루트 0,0과 4,1의 거리 공식 17. 자, 이제 높이를 찾자. 높이는 이거 구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냥 반대로 보면은 이 선이 놓여 있고 원점을 향하는 거리를 재면은 평행하니까 똑같을 거라고. 믿었습니까? 그러면 뭐 하자? 얘랑 원점까지의 거리 공식을 빌려보자. 이해됐어? 그래서 쌤이 말한 거야. P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 P는 몰라도 돼요.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높이는
원점으로부터 높이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거리 분석법과 어떻게 돼? 거리 D는 직선의 제곱되고 루트 17분의 대입하듯이 절대값이. 그럼 실수가 되겠죠. 아싸 하면서 거리 공식을 믿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밑변 뭐였고 높이로 왔으니까 자 넓이 쓰면 됩니다. 따라서 넓이는 넓이의 쓰는 곱하고 나서 나눈다 2분의 1 2를 나눈 거죠. 여기 곱하기 하면은 이게 우연히 항상 되는데 사라져요. 그래서 약분하면 6이 됩니다. 오케이? 이 필기 안 할 거면 답에다 적어놓을래. 왜냐면 오다 뺐다라는 증거라도 보여주게. 나중에 부모님 책 보면서 이거 안 풀리면 내가 어떻게 답답했구나. 이게 답은 적어주세요. 들었다라는 흔적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나 161. 이거 마지막 거네. 내가 전피에서 161번이야. 전피에서 두 직선의 내린 수선의 발을 RS라고 할 때 PR과 PS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자취의 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다음 문제는 두 직선이야. 수선의 발이야. 수발. 오케이? 뭐래? 된다고 치고요. 그들끼리의 연결한 길이가 같대. 이게 뭔 말일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PR과 PS의 길이가 똑같다. 오케이? 사실상 위에 대표 문제에서 이미 힌트를 줬거든요. 제목은 이겁니다. 각의 이등분선 구하기.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구하기. 얘들아 보자.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어떤 선과 저점선이 있어. 자, 어떤 선과 저점선. 근데 우리 P가 어디서 움직여야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들끼리의 거리가 똑같아질까? 라는 그 자리를 눈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돼요. 근데 얘들아 한 번쯤 해보자. 1번, 여기 2번이야. P가 만약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하나 들어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야. 오케이. R. P에서 2번을 바라보면서 수선 내려요. 오케이. 직각이에요. 근데 이건 같은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인 거예요. 그럼 P가 어디쯤에 있어야 P 했을 때 거리가 같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찬웅이 알 것 같은데 P가 어디 있어야 될까? 직선과 직선이 놓여 있고 적당한 점 P가 이걸 만족하게 하려면 PR과 PS 같으려면 P가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될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 위에 있는 사람이 봤으면 돼요. 바로 자 직선과 직선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자 이 각을 저 각을 이등분 시키는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보조선. 자 그럼 얘들아 그러면 그 선과 저 선의 각도를 절반 쪽에는 초록선을 그리면 여기에 점을 찍을 때마다 P 수선의 발 하면은 거리가 똑같겠죠. 이게 됩니까? 그림 이해돼요? 다시 한번. 자, P가 어디 쪽에 있어야 길이가 같아지는지를 찾기 위해서 일단은 P가 이 두 직선의 교점으로부터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으면 이 선에 점 P가 있으면 수선의 발 두 번 내리면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거리가 똑같겠죠. 좌우 대칭이란 말이 얘기할 때 서로 대칭이요. 오케이. 물론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RHS랑 RHA 합동으로 어디서 배웠거든요. 어디서 한번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합동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길이가 똑같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될까요? P. 하지만 또 있습니다. P가 살고 있는 다른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기만 P가 되는 걸까? 아니죠. 바로 뭐죠? 다른 P 찾으세요. 같아짐이 보장되는 P의 노임 자리, 바로 외곽. 뭐가 봐요? 외곽. 이 각의 외곽을 찾아봐. 외곽. 오케이? 그 외곽을 두 동강 낼 수 있는 또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이 각과 이 각을 반으로 자르자. 자, 마음에 눈 보세요. 여기 똑같은 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각의 외곽 쪽을 2등분 시켜서 선을 그어도 이쪽에 넣인 한 점 P라고 치면 이쪽 거리나 저쪽 거리나 살짝 돌려서 보시면 또 합동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길이가 같음이 보장이 돼요. 길이가 같은 게 보장된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결론이 이거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P는 이 선과 저 선의 식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해보자. 그럼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풀라고 위에 적혀있니? 각의 이등분선 이걸 확인했으면 그거에 구하는 방법. 거리가 같음을 이용하라. 좋습니다. 해볼까요? 힘드니? 이거 없을 건데 도와줘요. 자,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건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일단 구하고자 하는 점이야. 얘들아, 구하고자 하는 점을 문자로 준다요. A, 라고 두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거리 공식과 거리 공식이 같다고 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 거리나 저쪽 거리가 포개어질 때, 서로 같을 때가 각의 이등분선이 보장되기 때문이야. 자, 근데 이러고 나서 뭐 하면 되냐면 이렇게 설정하고 식을 정리한 후 A랑 B를 X랑 Y로 바꿔치기 하면 끝나요. 공식을 사용한 후에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X, Y로. 오케이? 해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P를 A, B라고 두고, 자, P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두 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얘부터 거리 공식. 살짝 비공을 쓸게요. 루트 제곱분의 대입하듯이 절대값이야. 그럼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절대화야. 그런 문자들의 나열과 여기도 거리 공식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5분의 대입하듯이 절대값. 근데 그게 서로 같다라고 둬야 이등분선이 보장돼요. 길이가 같을 때를 번역을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다라고 두면 루트 5가 날아가죠. 그러면 절대값 저거와 절대값 이게 서로 같은지를 따져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등호를 지키는 그 무언가들은 뭘까? 그래서 이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설마 양변을 제곱하고 싶은 또라이는 없죠? 잠깐만. 또라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좀 이상해서. 이 제곱하면 안 돼요. 제곱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다른 거. 우리 절대값 방정식이라고 해서 절대값 네모가 절대값 세모랑 이 같아지는 곳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절대값을 다 벗긴 다음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절대값이 같아진다. 같은 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랑 같을 때. 오케이?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적어볼게. 어떻게 돼요? 해보자. 식 정리해보자. 얘를 주인공으로 볼게. 얘를 주인공. 근데 주인공을 절대가 벗겨요. 그럼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같을 것이다. 상대방의 풀마. 그럼 풀마인데 풀마 저거 더 멀어.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 해보자. 첫 번째 이쪽에는 뭐야? 얘가 플러스 로서 같은 거. 또는 얘가 마이너스를 붙인 수랑 같을 때. 이렇게 식이 두 번 쪼개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얘를 먼저 풀어서 최대한 관계를 써보자. A, B를 모두 왼쪽으로 몰빵하면 A 마이너스 B 숫자도 넘길게요. 있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A, B를 왼쪽으로 몰빵하면 3A 플러스 3B 빼기 4는 0. 자, 근데 이걸 연립하라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기준을 만족하는 문자의 나열이 거리 공식이 같을 때 그 정리된 식이라서 A, B를 마지막에 X, Y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A, B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소문자 X, Y로 적는 거거든. 그래서 X, Y를 대입하면 이거나 여기도 X, Y를 대입하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 이 두 가지 식이 P의 적취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값 두 개 넣어주시면 돼요. X 빼기 Y가 0이다. 또는 3X 플러스 4Y 빼기 4가 0이다. 답은 적어주세요. 그래도 해요. 해주자. 별거 없어요. 풀만 루트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우리가 쉬는 시간 가지고요.